오늘 매일그대와 3부 순서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의 치아 지킴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배혜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2월달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그쵸, 같습니다. 벌써 2월이에요. 오늘 2월 7일 2018년 들어서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참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1월이 참 빨리 지난 것 같다. 네, 2월은 또 28일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더 짧으니까 네,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 우리에게는 한국에 있을 때만큼 큰 명절처럼 우리가 그렇게 치르고 지나가진 않지만 구정까지 있잖아요. 네, 다음 주에. 구정이 다음 주인가요? 네네. H마트나 이런 데 가면 좀 분위기가 나긴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또 뭐 설날 떡국 먹고 맛있는 음식 많이 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2월 초대석에서 원장님께서 어떤 주제로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주제가요. 네. 저는 딱 보고 참 신선하다.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겠다. 다른 곳에서 많이 여러 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좋은 정보일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네. 어디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고 보면 요즘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마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실 건데 맞아요. 가장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그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죠? 견해, 그러니까 그 리뷰. 맞아요. 예, 다른 그래서, 사람의 별점. 예, 별이 몇 개 있는. 심지어는 뭐 음식점을 가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좋다, 어떻다, 만족을 한다, 불만족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뭐 음식점에 가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여행지라는 거 이런 것도 그 우리가 보면 그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곳인데 네. 똑같은 상품인데 똑같은 음식점인데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치아의 그 어떤 그 클리니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뭐 신경 치료는 어떻고 뭐 임플란트 어떻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치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치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어떤 치과 방문의 문제 아니면 치과 치료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치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치료가 잘 안 됐거나 아프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네. 병원하고 의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언쟁이 이렇게 오가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안타깝지만 네. 답답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병원의 왕래를 끊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치과 치료 그리고 치과 병원과의 어떤 문제를 과연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예방을 못하면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렇죠? 네. 그것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한 가지 일로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또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치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주로? 우선 치과에서 문제를 아까 전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리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 5개가 최고인데 4.5, 4.7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리뷰들의 별을 하나 주신 분들 이렇게 가서 보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제품에 관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배송이 늦어졌다 아니면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네.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치료 자체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행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의 문제라는 거는
뭐 스케줄 관한 거, 여기 스케줄 했는데 여기서는 뭐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었거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스태프들의 뭐 태도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불충분한 뭐 치료에 대한 설명, 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치료에 물론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치과 치료에 있어서 또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치료가 들어갔을 때라든지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상의 이제 문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가장 많은 것 중에서는 치료를 했는데 아픈 거, 치료를 했는데 아픈 거, 뭐 불편한 거. 네. 예를 들어서 좀 뭐 크라운을 했는데 뭐 씹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시린 상황이 되거나, 이런 네. 문제는 어떤 치과에나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원하는 기대치가 있으셨어요. 뭐 미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앞니를 이렇게 비니어로 씌우신다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다다르지 못했을 때, 예, 또 이제 보는 관점들이 다르고 어떤 리미테이션이 또 다를 수 있어요, 환자마다. 그래서 상황들이 다른데 이제 우선은 환자분께서 느끼셨을 때 이제 기대치가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뭐 나중에 크라운을 씌웠는데 뭐 아파서 차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크라운만 씌우면 될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아파서 또 신경치료 해야 되는 경우.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한 뭐 설명이 없었다면 네.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뭐 설명은 드렸는데 이제 올바른 그런 어떤 이해라든지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네.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크게는 행정상의 문제, 그리고 또 치료적인 문제, 네네. 이렇게 해서 치과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에 사실 예방을 하려면 좀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원인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 병원을 이제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왜냐하면 문제가 이런 제기가 되지 않는 병원은 없어요. 그렇죠. 두 병원이 있습니다. 두 네. 종류의 병원. 하나는 완전 완벽한 병원. 그러니까 의사가 완전 완벽해서 네. 모든 치료가 100% 다 이루어지는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은데 이제 아직 경험이 없는 경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병원을 이렇게 10년, 20년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오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라는 게 그 원인이 어떨 때는 그냥 순수한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스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설명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분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또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명을 이제 이제 옳게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다른 거는 어떤 치료비 설명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치료비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크라운을 하더라도 크라운 하기 전에 뭐 충치를 치료하고 빌드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오해나 아니면 또 못 들은 설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치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맞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봐서는 뭐 미숙함, 치과 의사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아니면 뭐 잘못된 진단이라든지,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게 뭐 이게 뭐 흑, 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흑이면 뭐 안 좋은 거고 백이면 좋은 거다, 이런 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엑스레이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게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은 이제 치과 치료를 한 후에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의 사항을 못했을 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치아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치아를 뽑으셨는데 이제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담배를 펴서 뭐 드라이 사켓이라는 뭐 안에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심하게 아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보다는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따라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이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시니까 나중에 이제 댁에 가셔서 이제 턱이 많이 아프신 상황이 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치료를 끝나고 그 구강 쪽은 안 아프신데 네. 어깨가 너무 아프시다고 그러신 분들 있어요. 왜 그러시죠? 긴장을 너무 하셔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리시는데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네.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문제보다는 뭐 누가 또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뭐 치료 후에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랑니 뽑았을 때, 네. 예, 사랑니 뽑았을 때 붓고 그러는 거, 뭐 수술 발치를 했을 경우에 네. 붓는 경우도 있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최소한의 수술로 해서 안 붓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치료의 어떤 그런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수술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후에 이제 설명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우리가 치료를 받는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것들이 다 없었으면 하는 거는 뭐 치과 의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더 그렇게 바라는 거죠.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예. 증상을 치료를 해도요. 예. 아까 그 입 크게 벌리고 있을 때 막 턱이 아프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 입을 크게 벌리게 할 때 뭘 끼우는 것도 있지 않나요? 예. 저는 그런 걸 하니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바이블락이 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써보니까 네.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금니 쪽에 신경 치료를 할 때는 환자분이 입을 크게 혼자 벌리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이블락을 옆에 해놓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다치지 않으니까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또 환자분들은 어떤 분은 싫어하시고 그래서 맞아요. 예, 여쭤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바이트블락이라고 하는 네네. 거군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듣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발치하고 나서 저는 뭐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발치를 하고 나서 담배를 바로 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얼마 동안 그러면 피면? 보통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힐링이 되고 거기가 이제 발치라는 게 치아를 뽑은 다음에 이제 피가 거기 이렇게 고이거든요. 네. 피가 고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티슈라든지 뼈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다시 채워주는 그런 그 진행이 됩니다. 그런 네.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 보통 뭐 당뇨병 환자시라든지 당뇨 컨트롤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이 네. 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그 힐링이 늦어져요. 힐링이 늦어지는 경우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또 드라이 사켓이라고 아예 그냥 거기에 피가 고이지 않아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치아를 뽑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더 담배 생각이 나시는 뽑고 거예요? 바로 나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되겠다면서. 예. 그러면 그 힐링 프로세스를 더 늦추는 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거기에서 그 블러드 클럿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또 빠지고 또 그런 상황이 돼서 특히 안 좋은 경우. 담배는 그 저기 무익합니다. 예. 그렇죠. 치과 예.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담배는 그렇게 어쨌든 치아에는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듣고 왔고요. 오늘은 3부 초대석에서는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이 치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 이야기 들려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뭐 아예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으면 먼저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문제들은 보면 치과뿐만 아니라 네.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어떤 가게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람을 대하는 곳이라든지 그 인간관계가 다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완벽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네. 뭐 오해든지 아니면 실제의 문제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매일 직면하는 문제고 그렇지만 이제 예방을 하고 최소화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뭐 해결책이 또 치과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는 fair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당하다. 네. 근데 이제 봤을 때 뭐 환자분들이 보시는 거 그리고 또 병원에서 보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또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그게 다를 수가 있고 어떤 게 정당하다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고 또 병원의 어떤 고유 특성상 네. 내세우는 또 정당함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처를 했을 때 뭐 이런 병원에서 잘못했다 뭐 이렇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제가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아 나는 이쪽 치료를 3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될 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크라운 이 크라운은 왜 이렇게 되죠? 뭐 이거는 근데 이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렌지하고 오렌지를 비교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의사의 부주의로 통해서 네.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네.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쉽게 그런 상황으로서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방을 한다는 거 그리고 해결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선은 치과 의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뭐 환자들만 뭐 이거 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네. 치과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거를 제가 간과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듣는 분들이 아마 치과 의사분보다는 치과 의사 아니신 분들이 더 환자 입장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마냥 이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항상 시작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치료가 있을 때 그 치료를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셨을 때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치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확실한 그 치료의 보통 환자분들은 치료의 장점을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치료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너무 생각을 하시다 보면 또 네. 이제 그 동의서를 보면 안 좋은 일 다 적혀 있어요. 네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을 하시게 되고 또 이해를 못 하시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치료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경우가 많고 하지만 구두로도 이제 치료를 하시는 이제 선생님한테라든지 아니면 스태프들한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여쭤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환자분들의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네.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 치료 동의서 이야기 지금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치료에 이 치료 동의서가 필요한 건 아니죠? 조금 좀 큰 치료의 치료 동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클리닝하러 오시는 분들은 네네. 치료 동의서를 안 받아요. 필요 없죠. 네. 그런데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네. 조금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는 떼우는 것도 치료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는 그 informed consent이라고 그래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이거를 알릴 의무가 있고 네네. 환자분들도 그거를 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나중에 어떤 차후에 예견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네.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common ground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예후가 어떤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똑같지가 않으세요. 모든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예후 문제. 자, 이 치아는 예를 들어서 예후가 좋을 수도 있고
신경 치료를 해도 네. 이치하는 예후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 예, 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요? 치료 한번 하고는 얼마나 예, 오래? 이제 이거 얼마나 오래 가죠? 네. 이거 뭐 계속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후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사분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께서 사용하시고 네. 습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딱 해서 이거는 뭐 10년입니다. 이건 15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객관성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서 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주위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뭐 통계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 임플란트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5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분이 임플란트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80%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80%안 좋은 게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접수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이 이제 전체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거나 또 치료에 대한 의심이 생기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후 치료가 이걸 끝났는데도 차후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아마 준비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먼저 올바른 이해와 설명을 듣고 또 의사 선생님과 또 환자 간에 충분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네. 그렇게 서로 신뢰를 하는 신뢰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 치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매일 있어요. 치과 병원에서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환자분들하고 다루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면 환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치과 병원에서도 치료하는 그 당사자 되시는 분들 원장님들이라든지 네. 스태프들도 되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지금에도 이건 치료를 했는데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다 이러면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네. 대화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치료라는 거는 문제 해결하는 거는 이제 서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좋은 치료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웃으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잘 서로 협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치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